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오늘은 플랜 B 김신욱 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김신욱 선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김신욱 선수가 이번 동아시안컵을 통해서 플랜 B로 드디어 우뚝 섰다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욱 플랜 B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 yes or no, 저는 no 라고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no입니다. yes가 충분히 될 수 있고 김신욱 선수가 충분히 우리나라 플랜 B가 돼서 월드컵 때 뛸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기 위해선 정말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공중 장악 능력이 일단 굉장히 좋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김신욱 선수를 보면 큰 키에 아주 높은 공중 장악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신체 조건도 굉장히 좋은 편을 볼 수 있는데 이번 동아시안컵을 통해서 특히 일본전에서 피지컬적으로 우월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헤딩 뜨는 타이밍 자체가 별로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키가 굉장히 큰데 그 점프를 뛰어서 그 공을 만나는 순간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좋지 못하고 오히려 점프를 뛴 다음에 약간 내려오면서 헤딩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헤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아쉬운 부분이 뭐냐,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헤딩을 경합을 할 때 있어서 상대방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두려워해서 달려 들어가면서 헤딩 강하게 빡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서서 살짝만 넘기자든지 제자리에서 점프만 해서 이렇게 톡 넘기려고만 한다든지 이런 헤딩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예를 들자고 하면 바로 지루 선수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이 지루 선수 헤딩을 보면 지루 선수는 제자리에서 점프해서 헤딩을 한다기보다는 항상 그 공의 타점을 찾고 그 타점으로 달려가면서 특히나 우리 편 선수가 어딘지 정확히 위치 파악을 해주면서 헤딩으로 딱 그 방향으로 해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거를 김신욱 선수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하고 이런 부분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수비가 타이트하게 붙지 않았을 때는 다이렉셔널 헤더를 굉장히 못하는 편이 아니에요. 수비가 본인에게 붙지 않았을 때는 우리 팀 선수에게 이렇게 탁 밀어서 연결해주는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수비가 타이트하게만 붙어주면 그걸 못해요. 물론 할 때도 있겠죠. 물론 할 때도 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며 아시안컵, 동아시안컵의 기준이 아닌 바로 월드컵의 기준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 김신욱이 정말 플랜 B가 되고 싶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을 때 상대방이 피지컬로 우월한 수비수가 달려 들어올 때 이런 거를 점프 뛰면서 헤딩으로 해서 정확하게 떨어뜨려 준다든지 뒷공간을 뛰어들어간 선수에게 넘겨준다든지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고요. 바로 이런 장면에서 이런 크로스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건데 크로스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달려 들어가면서 잘라 들어가면서 헤딩하는 골, 이런 골들을 넣기 시작해야 김신욱 선수가 정말 플랜 B가 될 수 있으면서 와 하는 선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월드컵 때 김신욱 선수가 플랜 B로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신욱 선수는 현재 이렇게 잘라 들어가면서 넣는 헤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제자리에 서서 넘어오는 헤딩을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압박이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왜냐면 김신욱이 점프를 뛰고 헤딩을 할 때 수비수가 붙었기 때문에 충분히 헤딩을 할 수 있었는데 김신욱이 아시안 팀들을 상대로는 이 정도로 해줄 수 있는데 유럽 팀들 상대로 이 정도로 해준다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슈팅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플랜 B로서 가능성은 있으나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제가 본 김신욱으로서는 사실상 매력이 많이 없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골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이런 부분만 좀 보완해주고 훈련해준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김신욱 선수를 월드컵 때 잘 쓰고 싶으면 국가대표에서 특별한 훈련을 내줘야 돼요. 그 훈련은 어떻게 내주냐면 개인 코치를 붙여서 전북현대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홀더 플레이, 점프하면서 헤딩하는 플레이, 겁내지 않는 플레이 이런 거를 계속 반복 훈련을 시켜서 그걸 습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지루처럼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지루처럼 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 하면은 일단 김신욱은 피지컬로 축구를 해야 되는 선수예요. 피지컬로 축구를 해야 되고 김신욱을 쓰는 데 있어서는 헤딩도 헤딩이지만 홀더 플레이를 우리가 굉장히 원할 겁니다. 왜냐? 4-4-2로 간결하게 수비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쓰는 전술이 4-4-2로 간결하게 수비를 하는 건데 이 4-4-2로 간결하게 수비를 하다 보면 힘이 들어요. 힘이 들면 가끔은 뭘 해야 되냐? 키 큰 피지컬 좋은 스트라이커 믿고 딱 때려놓습니다. 그럼 그 스트라이커가 정확하게 가슴 컨트롤 딱 해서 상대방 진영에서 비벼주다가
파울을 얻어낸다든지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한숨 거르고 또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루트도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어요. 유일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석현준 선수나 김신욱 선수가 된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석현준도 그 부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김신욱이 조금만 머리를 잘 쓰고 상대방이 이렇게 올 때 디딤발을 먼저 내밀면서 보호해주면서 막는다든지 혹은 좀 더 거칠어져야 돼요. 너무 소프트해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에 비해 너무 소프트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루 선수를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외질이 지금 수비를 하다가 카운터를 가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보고 때려 넣죠. 때려 넣었을 때 보세요. 보아탱이 기대면서 점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아탱 선수는 지루보다 작기 때문에 점프를 해서 헤딩을 어떻게든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저기서 지루가 뭘 하냐? 본인이 같이 점프하면서 경합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동시에 점프를 하면 뒤에서 점프하는 수비수가 공을 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신욱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수비수에게 기대면서 헤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점프를 뛰려고 할 때 지루처럼 눌러버리면 이 수비수가 점프를 못하게 되죠. 본인이 키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거를 자연스럽게 가슴이나 다리로 컨트롤해서 지연을 해줄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미드필더들 권창훈이라든지 이재성이라든지 뭐 누군가 같이 들어오면서 플레이를 엮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손흥민이 될 수도 있겠죠. 손흥민이 뒷공간을 파는 걸 견뎌내서 넣어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기초적인 원리부터 조금 더 터득을 해야 되고 이거를 실제로 좀 더 많이 써볼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루를 여기서 보시면 이대일 패스도 굉장히 잘 넣고 이런 게 많은데 이런 센스까지 바라진 않습니다. 이런 센스를 단시간 안에 끌어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지루처럼 더럽게 축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끌어올리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그거는 정말 마인드셋만 바꾸면 되고 그런 독한 훈련을 통해서 김신욱 몸에만 배게 하면 되고 6개월이라는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그걸 몸에 배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러분은 김신욱이 플랜 B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 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김신욱이 플랜 B는 충분히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한 부분들을 보완한다 하면 충분히 김신욱이 플랜 B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화에는 제가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일본전에서 보여줬던 플레이 중에 더 보완해야 되는 부분 4-4-2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해야 되거나 좀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 일본을 이겨서 정말 행복합니다.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치면 안 된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행복하고 국가대표가 잘 못하기를 바라고 국가대표가 막 못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국가대표가 항상 이겼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축구가 계속 발전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오히려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지적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선수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선수들은 지금 국가대표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존경을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존경하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김신욱 선수를 비판하지만 김신욱 선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이며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선수이고 굉장히 리스펙트하는 선수입니다. 허나 이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는 부분이고 이 분석은 제 기준이며 제가 월드컵을 앞두고 그런 선수들과 비교하면서 이 선수가 진짜 쓸 수 있는가, 이 선수가 실제로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반영해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네가 뭔데 분석을 하냐, 네가 뭔데 뭐 김신욱을 평가하냐 뭐 이런 말씀은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그거에 뭐 저한테 뭐 공격을 하시고 이런 거 있어서 제가 뭐 전혀 이런 악한 감정을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국가대표 선수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많이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이 상하시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단점을 좀 포인트아웃 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걸 계기로 좀 더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훈련하시는 법들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모르신다면 제게도 물어보시면 제가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월드컵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은 사람이며 우리나라가 꼭 2018년도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니까요. 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트레인 라이크 프로스